오늘은 부인과 질환 중에서 유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산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좀 슬퍼하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산이 왜 생기고 어떤 종류들이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일단은 처음 생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점점점 이제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일째가 되면은 이제 LH 서지가 일어나면서 난포가 터지면서 난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난포는 황체로 변하게 되는데, 황체로 변하면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이제 분비를 하게 돼요.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은 자궁 내막을 점점 이렇게 성숙을 시켜요.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되고 이제 씨를 뿌려도 씨가 이제 잘 자라날 때가 되면은 이 프로게스테론이 요 자라난 자궁 내막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착상이 되고 임신이 이루어지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계속해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임신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황체가 퇴화가 되면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다 떨어지면은 자궁 쪽으로 더 이상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자궁 내막이 다시 고사하고 탈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죠. 보통 수정은 난간 팽대부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난자가 배출이 돼서 정자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수정난이 되면서 계속 세포 분열을 이루면서 점점 자궁 내막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서 보통 4일째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자궁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에 이제 씨가 뿌려지면서 거기서 이제 점점 태아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일단은 유산하고 사산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유산이라는 거는 보통 임신 초기, 보통 12주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한 7주, 8주 정도에 가장 많이 좀 유산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미처 자라나기 전에 사망을 한 경우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잘 자라다가 20주가 넘어갔는데 더 이상 이제 자라나지 않고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절방 유산이라는 거는 이제 유산이 막 시작되려는 상태예요. 임신이 되고 임신 판정을 받고 했는데 초기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막 배가 쪼이듯이 아프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절방 유산이라 그러고요. 이때는 이제 유산이 될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산모를 안정을 시키면서 좀 움직임을 최소화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 50% 정도는 그대로 임신이 유지가 되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배는 아프고 출혈은 있지만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잘만 관리를 하면은 임신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유산이 이제 시작돼서 출혈하고 복통이 되게 심해지고 자궁 경부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아직은 태아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거를 뭐 이제 불완전 유산, 완전 유산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류 유산이에요. 유산이 됐어요. 근데 유산에 대한 혹은 임신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미 태아는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혈이나 통증이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나이가 좀 고령에 임신을 하게 되면 계류 유산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아직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파 수술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긁어내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유산이 연속으로 3번 이상 반복이 되는 걸 이제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요. 대체로 이제 자궁 경부가 꽉 조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가지고는 자궁 경부가 무력한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무력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아래로 처지기가 쉬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몸에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위장도 위하수도 있고 뭐 자궁하수도 있고 혹은 뭐 치질이나 이렇게 탈항이 되는 그런 경우들의 연속성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유산이 되는 경우는 태아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산모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태아 쪽 원인은 일단은 태아가 비정상적인 염색체 조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들은 자라면서 몸 안에서 이제 사산을 시키고 유산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염색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자라나면서 태어나는 뭐 클라인페터 증후군이라든지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열성 유전이 되거나 수정란이나 정자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이게 채 자라나지 못하고 유산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요, 실은 대단한 겁니다.
정작 한 2억 마리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뱃속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이렇게 60쪽이나 되는 완벽한 세포에 이런 집합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죠. 산모측의 원인은 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이 되는 경우, 노령 임신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채 3개월이 되지 않는데 또 임신이 된 경우에는 좀 유산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자궁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이 되거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산모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특히나 이제 당뇨나 혈우병이나 자궁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확률이 좀 높고요. 임신 중에 좀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정신적이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자칫 이제 잘못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신을 하고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전반적인 혈류량이 많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신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산모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거나 아니면 담배나 알코올이나 커피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유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고령에 임신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자 나이가 3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에스트로겐보다는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훨씬 더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아까 프로게스테론이 임신이 계속 유지가 되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고령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 유지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유산을 하셨다고 이제 오게 되면은 좀 관리를 잘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하더라도 마치 산후조리를 한 것처럼 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자궁 안에 이런 어혈들을 제거를 해서 자궁이 최대한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무난하게 이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유증을 예방을 하는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게 되고요. 일단은 그 단계가 끝나고 이제 다시 임신을 준비를 하게 될 때는 좀 체질 개선을 시키고 몸의 어떤 균형들을 맞춰서 가입력을 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이 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습관성 유산이라 또 유산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임신 유지가 되도록 한 2달 정도 이렇게 안태를 시키는 그런 처방들을 좀 해드리게 되는데요. 상당히 좀 효과적입니다. 일단은 임신 중에 절방 유산이 이제 피가 비치기 시작하면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서 그 출혈을 멈추고 임신이 좀 잘 유지가 되도록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임신 호르몬을 투여를 직접 해줘요. 근데 지혈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일이 넘게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혈종이 완전히 소실되는데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근데 한약을 처방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테음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지혈하는데 3일도 채 이제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혈종을 소실시키는데도 한 열흘 남짓하게 그 정도 안에 하니까 훨씬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런 임신이 좀 잘 유지가 되려면은 혈액 공급이 배에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배가 좀 따뜻한 게 좋겠죠. 그래서 배가 내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내 손보다도 배가 차다 싶은 분들은 평상시 좀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좀 잘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좀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임신이 됐다 그러면 술, 담배, 커피는 되도록이면 좀 금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나 역산 같은 걸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좀 피가 비치기 시작을 해요. 어디로 빨리 달려가야 돼요?